네,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건물주 블로그 편, 블로그 돈 벌기 나도 가능할까에 대한 제가 올린 포스팅 내용으로 여러분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건물주는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강남역에 있는 건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강남역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네, 건물주가 본인이 1층이든 2층이든 사업해서 돈을 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점을 받죠. 예, 여러분 상가 임대료 내고 입점하세요. 이런 식으로 입점을 받고요. 또 해당하는 건물에 배너를 달아요. 맨 꼭대기에다가 배너를 달아놓고 한 달에 얼마. 이제 이게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인데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때는 방문자 수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 것이냐를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분의 사업 사장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을 팔거나 무언가가 내가 홍보할 무언가가 있다면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나는 온라인 건물주가 될 거야. 나는 리뷰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그러면 방문자 유입을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지금 제 블로그예요. 저는 1000명에서 2000명밖에 안 돼요. 물론 예전에는 뭐 3만 명 뭐 이렇게도 왔지만 방문자 유입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쓴 글이 그냥 상위 노출만 돼요. 여기서 질문. 미셸님, 상위 노출이 되면은 방문자 유입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상위 노출이 되는 키워드가 조회수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방문자 수도 높지 않겠죠. 그쵸? 왜냐면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노출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 방문자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 실시간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막 터진 이슈, 블로그를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블로그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워드에서 뭐 PDF 파일 전환하는 방법, 무슨 방법론적인 것을, 이 사람은 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하게 써놓지? 그게 바로 블로그 자체의 지수를 높이는 방법.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 즉, 그 키워드가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키워드로 유입을 시키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죠. 네, 그쵸. 그게 이제 정보성 컨텐츠라 그래요. 네. 저는 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보성 컨텐츠가 아니라 홍보성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서 나는 상위 노출하는 블로그를 만들 거야. 나는 방문자를 유입하는 블로그를 만들 거야. 그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제 블로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 블로그의 지금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그냥 수치화된 가치예요. 하루에 만약에 1000명이 들어온다, 요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한 뭐 1500명?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00명 곱하기 7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루 얼마네? 하루에 뭐 여기에 글 올라가면 포스팅이 한 몇 명 정도는 보겠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방문자가 1000명이라면 해당하는 블로그에 콘텐츠를 올라가면 그래도 1000명은 보겠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그럼 한 달에 한 210만 원 정도? 이 블로그가 한 달에 그냥 210만 원 정도 임대료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료.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뭔가 글을 써서 제가 올려준다면 한 달에 한 21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는 나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대료일 뿐이에요. 우리가 건물도 임대료가 있다면 그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권리금. 네, 권리금은 뭐예요? 네, 기존의 고객들이 있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해놨거나 이제 이런 게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건물에서. 그러면 블로그에서 말하는 그 권리금은 뭐냐? 이미 이웃들이 너무 많아.
이미 쌓아온 컨텐츠들이 많아서 글만 쓰면 바로바로 1위 꽂히는 블로그야. 그런 블로거들은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미실님 블로그 저한테 파세요. 얼마에 파실래요? 그러면 한 5억 준다면 전 팔 것 같아요. 5억. 그래 5억 일단 주고 자 그러면 한 직원 10명 세팅하고 그렇게 해서 블로그 다시 키운다. 3억은 아니에요. 3억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의 가치예요. 자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상위 노출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딱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2개 사례를 설명해 드릴 건데 딱 그 사례만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른 주제, 다른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2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다른 것도 적용하기가 좀 쉽고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목을요. 인스타그램 광고 홍보 마케팅 정규 과정 1주차 안내라고 썼어요. 그쵸? 네. 안내라고 썼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검색 키워드는 뭐냐? 검색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찾는 게 그게 우리는 검색 키워드예요. 인스타 광고, 인스타 홍보, 인스타 마케팅, 인스타그램 광고, 인스타그램 홍보,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 6개가 검색 키워드고요. 6개로 검색해서 내 블로그를 찾아야 돼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상위 노출을 시킨 거예요. 딱 상위 노출이 됐어요. 1위 꽂혔잖아요. 6개 모두 1위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2-3개는 1위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스타 홍보 1위예요. 인스타그램 광고 1위예요. 아마 이게 지금 11시간 전에 올려놨잖아요. 아마 제가 말한 6개가 대부분 5위 안에 들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그러기 위해서 글을 썼거든요. 자, 2번째 갈게요.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이 숙박 사업 20년차 미셀이 알려주는 쉐어하우스 외국인 홈스테이 사업 소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가 뭐냐? 검색 키워드가 뭐냐인데요. 숙박 사업, 쉐어하우스 사업, 홈스테이 사업, 외국인 홈스테이 사업. 이게 키워드예요. 검색 키워드예요. 글을 쓰고 나니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사업, 창업 소개라고 할 걸. 창업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숙박 창업, 쉐어하우스 창업, 홈스테이 창업, 외국인 홈스테이 창업이 검색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8개의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제가 거의 1위, 2위, 3위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 매출은 올라가겠죠. 제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올라가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상위 노출을 만드는 블로거고요. 방문자 유입 키워드를 만들려면 여러분 무슨 효리의 민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글들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저랑 전혀 상관없는 제가 쓴 컨텐츠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지만 효리나 뭐 이렇게 방송에 연예인들이 뭔가가 쉐어하우스를 했다거나 홈스테이를 했다거나 연예인들이 뭔가 숙박 사업을 했을 때 그 연예인의 키워드로 블로그에 올리면 엄청나게 들어와요. 왜요? 연예인은 정말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방송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에 나온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 글들로 올려야지만 블로그 방문자가 유입이 쫙 되는 거죠. 단기간이라도. 그러면 저는 그런 글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저는 방문자 유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노출이 중요한 거예요. 상위 노출이 중요한데 그 상위 노출된 키워드가 다 미셸이랑 관련된 키워드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컨텐츠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는 무조건 내 사업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이 맞고 그 다음에 방문자 유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거? 드라마, 예능, 뭐 TV, 뭐 영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넷플릭스 신작 막 떴어. 그런 거. 뭐 TV 드라마 1부작 그런 거 떴어. 그런 거. 뭔가 이슈가 딱 떴어. 부동산 정책 새롭게 발표했어. 이미 그 전에 문서 깔린 게 없죠. 포스팅 문서가 깔린 게 없어야 돼요. 왜? 문서가 없으니 제 글이 노출이 되는 거지 실제로 문서가 많은 글에 제 글이 노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컨텐츠를 작성을 할 때는 조회수가 몇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쓰는 키워드가 문서로 얼마만큼 발행이 되어 있냐. 문서가 거의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쓰셔야지만 내 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초보 블로거. 이것은 초보 블로거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 글을 무조건 2개를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글은 전혀 달라요. 글 쓰는 방향은 전혀 달라요. 자, 숙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글을 제가 한 8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 고민하고 글을 쓰고 물론 작정하고 글을 썼어요. 그 전에 있던 사진들을 가지고 오고 문서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게 1위가 될 줄 알았어요. 왜? 정확도에 맞게 썼어요. 키워드의 정확한 내용으로 쓴 거죠. 자, 여기에서 상위 노출이 되려면요. 자, 첫 번째. 이웃들이 많이 봐줘야 돼요. 이웃들. 일단 여러분들이 정확도에 맞게 쓰는 거는 기본이죠. 제목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정확한 내용을 본문에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 거. 그게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 네이버가 어떻게 알아요?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말한 키워드가 8개였죠? 그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상위 노출된 거 1위부터 5위까지만 보세요. 요런 패턴으로 얘네가 정보를 썼네. 다 창업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더라고요. 나는 걔네보다 잘 써야 돼요. 걔네보다 문서 분량이 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걔네보다 경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즉 문서 분량 길어야지만 체류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야지만 얘가 좋은 문서라고 인식을 하고요. 네이버에서 좋은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이 들어가려면 저는 2018년도 때, 저는 2004년도 때, 저는 16년 전에 뭐뭐 했어요. 이런 표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AI로 읽어버려요.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마 시켜서 AI로 다 찾아서 정확도에 맞게끔 얘가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작정해서 글을 쓰니 어때요? 네, 작정해서 글을 쓰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글이에요? 자, 인스타그램 광고, 홍보, 마케팅을 여러분 똑같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세요. 제가 이 글을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잘 썼어요. 홍보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 마케팅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쓴 적이 있어요. 누락이 됐어요. 그 글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글은 왜 누락이 돼? 정말 인스타그램 광고 했을 때 좋은 점, 홍보했을 때 좋은 점,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벤트다. 이벤트 했을 때 비용은 어떻게 걸어놓고 이러면 효과가 좋고 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제 글이 싫은 거죠. 왜요? 왜 싫어요? 뭐야, 너 네이버에서 지금 인스타 홍보했지? 너 글은 누락이야. 바로 이거예요. 유튜브 광고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강점들. 그거는요. 아예 순위 안에도 없고요. 그거는 조회수가 최하예요. 최하. 그런데 그거는 왜? 유튜브에서 좋다고 제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광고하라고 했잖아요. 얘가 그걸 알아요. 제 글을 노출을 시켜주면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유튜브 광고하겠죠? 제 글을 노출을 시켜주면요. 여러분 그 글을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스타 광고 할 거 아니에요. 네이버 입장에서 유리한 글만 노출시켜줘요. 네이버 입장에서 불리한 글을요. 다 뒤로 밀어놓는다는 거죠. 그런 네이버에 대한 여러분들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자, 저도 작정을 하고 인스타그램 광고, 홍보, 마케팅 이거 작정하고 쓴 거거든요. 글 보세요. 전혀 광고, 홍보, 마케팅과 관련되지 않는 글이에요. 그런데 1위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나? 저는 교육생들 보라고 올린 거예요. 그쵸?
교육생들 보라고 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고 어떤 내용을 한다고 올려놓은 거지. 저는 광고하세요, 홍보하세요, 마케팅하세요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아니에요. 자,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정확도에 맞게 써라. 이거는 정확도에 맞게 쓴 글이 절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웃들이 봐야 된다. 저는 이웃이 많죠? 이웃들이 많이 봐준 거예요. 다른 글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몰라 지금 이웃들이 많이 봐주면 이 글 안에 광고가 뜨잖아. 네이버에서 돈 벌 수밖에 없죠. 근데 네이버에서 중간중간 광고 뜨잖아요. 돈 벌어요. 이웃들이 많이 봐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글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앞으로 시작하는 저희 교육생들 단톡방에 링크를 보냈어요. 네, 링크를 보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읽어주는 품앗이 멤버들이 있어요. 단톡방에 그분들이 길게 읽어준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은 어라 이것 봐라. 다른 카카오 채널에서 온 사람들이 3분 넘게 읽었어? 오, 너 글은 굉장히 좋은 글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노출시켜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시더라도 다른 채널에서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유입이 되고 지식인에서 유입이 되고 지식인 댓글 달아주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유입이 되고 카카오에서 유입이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유입이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길게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길게 읽어주기 위해서는요.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체류 시간. 체류 시간이 다른 글보다는 길어야 된다는 거죠.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글보다는 길어야 돼요 라고 하면 다른 글들은 문서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글을 짐작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글들 1위부터 5위까지를 보아하니 사진이 40장을 넣네? 그래, 나는 45장을 넣어야 돼요. 다른 글들 1위부터 5위까지 보니 A4 용지 한 3페이지 썼어. 그럼 난 4페이지 써야 돼요. 걔보다 잘 써야지. 걔보다 체류 시간이 길어야지만 내 글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런 글들은 빨리 노출이 돼요. 왜? 네이버에서 또 지수에 반영하는 게 최신 올린 컨텐츠예요.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 상위 노출된 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께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한 달 전, 2달 전, 3개월 전, 네, 그런 글들을 보고 싶겠죠. 이틀 전, 3일 전, 이런 거를 보고 싶겠죠. 왜? 최신 정보잖아요. 최신 정보를 받아보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은 최신 정보를 쓰더라도 정확도에 맞게 올려주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올린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다른 채널로 홍보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원고료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블로그 공식 운영 대행하는 직업을 가진 원고 작가가 있어요. 기업에서는 공식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돼요. 왜? 기업은요, 무조건 광고비를 쓰죠. 블로그에 광고비를 써요. 파워 컨텐츠라는 거. 광고비를 써서 막 도달을 시켜요. 그쵸? 유입을 시키고 조회수를 높이고 그런 블로그는 공식 블로그여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쓰기가 어렵네? 그래, 좋아. 내가 네이버에서 한 1,000만 원 광고비 쓴다. 네, 1,000만 원 광고비 쓰는데 이 1,000만 원 광고비를 쓰더라도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 컨텐츠로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는 사람이 만들죠. 사람아, 네가 올려 컨텐츠는 나는 네이버 플랫폼에 돈만 낼게. 그럼 사람한테 200만 원을 주고 광고비로 8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파워 컨텐츠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따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명당 어떻게 보냐? 한 명당 70원으로 봐요. 그러면 보통 계약서에 어떻게 써요? 네, 하루 방문자 1,000명 보장해서 3개월을 계약을 해요. 3개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100명, 2주에 300명, 3주에 500명, 4주에 한 1,000명? 이렇게 해서 한 달 보장으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이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런데 방문자 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능력인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 커피를 맛있게 파세요. 그런데 질문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커피를 맛있게 못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커피를 맛있게 만드는 사람을 고용을 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왜냐면 상위 노출시키고 방문자 유입을 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요리하는 거 능력, 청소하는 거 능력, 커피 타는 거 능력,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 하는 거 능력, 이런 거죠. 예쁘게 인테리어 하는 거 능력.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 네, 블로그 원고 작가들이 해야 되는 건 뭐? 네, 내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끔 네, 글을 쓰는 거, 그게 원고 작가예요. 맞죠? 자, 그래서 서명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3자의 블로그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한 1000명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올리면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의 제품 비용을 받고 하는 경우. 그쵸? 여러분 여기서 먹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5만 원 상당이에요.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우가 10만 원이야. 10만 원? 그러면 보통 블로거를 한 3,000명 정도 오는 블로거를 모집해서 체험단으로 가는 거죠. 왜? 한우잖아. 얼마?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체험단 마케팅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숙소 볼게요. 숙소 1박에 한 2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숙소가 20만 원인데 그러면 여행 블로그에 가요. 여행 블로그에 숙소가 올라가면은 한 3,000명 정도 되고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3,000명 37에 20일 한 딱 20만 원 딱 맞죠? 그러니까 숙소가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내가 체험단을 하고 싶은데 그 체험단의 그 금액만큼이 내 블로그에 이퀄 방문자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거예요. 요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건 유튜브 조회수에 나오죠?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조회수 이렇게 나와요. 넘어가요? 이거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조회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블로그 조회수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못 보죠? 저는 보죠? 이상하죠? 왜 블로그 조회수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 이렇게 조회수 나오잖아. 인스타그램 누가 나와서 다 사람 나왔죠? 여기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인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14만이에요. 14만. 나도 여기 올리고 싶어. 지금 이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 올리고 싶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죠. 사람한테. 맞죠? 그러면 이 계정은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팔로워가 중요해요. 팔로워. 이건 팔로워가 중요한, 인스타그램은요, 팔로워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팔로워 이해가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유튜브는요?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유튜브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캠핑이면 보통 캠핑만 올라가죠. 신사임당 패턴이 똑같죠. 김미경 패턴이 똑같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제로 지속 가능하게 올리는 게 바로 유튜브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의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유튜브한테 내려면 유튜버가 이렇게 조회수를 오픈해 줘야 돼요. 왜요? 중간에 광고 뜨잖아요. 와, 대박이다. 조회수가 700만이야. 나 여기에다가 유튜브에서 나 돈 내야지. 이거 중간에 광고 뜨네. 이런 내 상품이 중간중간에 뜨면 와, 대박이다. 조회수가 700만이면 내 상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를 말해요. 자, 그런데 지금 볼게요. 이 조회수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인테리어를 검색을 해보세요. 1위 광고예요. 2위 광고예요. 그쵸? 1위, 2위 이게 파워 컨텐츠 광고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식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을 해요. LG전자라고. 그리고 나서 파워 컨텐츠라는 상품으로 광고를 합니다. 블로그에 상위 노출하는 거죠. 지금 뷰탭에 상위 노출 됐잖아요. 세 번째 볼게요. 요 LG에서요.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너무 지금 광고비가 많이 나가. 얘 거 볼까? 클릭을 해요. 여기 조회수가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파워 컨텐츠에 광고 내지 않고 독일 병정한테 돈을 갖다 주겠죠? 얘 뭐야? 지금 6만 명이야? 지금 이게 그냥 6만 명이라고 한다면 6만 곱하기 70원이죠?
6, 7에 42, 420만 원이거든요. 야, 안 되겠다. 야, 독일 병정할 땐 일단은 150만 원 준다 그래. 그럼 이 원고 하나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왜? 우리 420만 원보다 싸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고객을 뺏기는 거예요. 그쵸? 클라이언트, 광고주들을 지금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조회수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상위 노출 자체가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고 상품이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 600만 원 버는 원고 작가, 블로그 원고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하나의 사례예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써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돈을 써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자, 숙소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네, 2015년도 오픈이 됐어요. 그런데 블로거들을 모집을 해야 돼요. 상위 노출 블로거 1위부터 5위까지 댓글을 답니다. 그쵸? 그런데 한 사람이 다 돈을 요구를 해요. 돈도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해요? 네, 가서 체험단도 해주겠대요. 네, 저는 돈을 써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숙소 콘텐츠를 의뢰하면 사람들은 이런 조건에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물건을 달라고 하는구나. 저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맞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한 사람이 오는데요. 다른 사람은 제주도에 가야 되면 숙소도 줘야 되지만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숙소를 쓰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20만 원을 달래요. 그리고 자기는 안 잘 거래요. 자지 않는데요. 사진만 찍어서 올려줄 거래요. 그런데 그 블로그는 거의 다 숙소 여행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와서 찍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제주 풀빌라에서 3일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다 숙소를 방문하고 사진 찍고 올리는 블로거였어요. 그래서 이 블로거랑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글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냐. 네, 그분은 사진을 막 잘 찍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밝기 보정과 자르기만 하는 블로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블로그에다가 의뢰한 이유는 저희는 사업이 이제 막 오픈이 됐고요. 그냥 빨리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상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의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주제를 잡으셔야 돼요. 맛집이면 맛집, 카페면 카페, 소품샵이면 소품샵, 숙소면 숙소, 그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꾸준히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풀빌라, 서귀포 풀빌라, 가령 이런 거죠. 가평 풀빌라, 서울 풀빌라, 광주 풀빌라. 왜 그러냐면 이게 카테고리 최적화예요.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숙소만 올리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주제가 계속적으로 올려야지만 그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이 상위 노출이 돼요. 네이버가 그렇게 상위 노출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카테고리 최적화라는 거예요. 왜? 마케팅 대행사에서는요. 안 되겠다. 너 숙소 운영하지? 나한테 돈 내. 내가 올려줄게. 나 그전에 숙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 그게 노출을 시켜주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해당하는 주제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다면 신뢰를 쌓아. 어떻게? 글을 계속 올려.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류 시간이 길었는지 한번 내가 측정해 줄게.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3분 이상 정도 나오면 너는 좋은 컨텐츠라고 내가 인식해 줄게. 그러면 왜 3분이냐? 왜 3분이냐? 여러분, 블로그는요. 3분 이상 읽으면요. 상위 5% 안에 들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와, 내 영상을 3분 보면 정말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쇼츠 플랫폼, 쇼츠 컨텐츠가 지금 대세죠.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그런데 3분을 봐요? 네이버에서 길게 보죠. 길게 읽어요. 길게 어떻게 읽냐면 3분 정도 읽으면 중간에 광고 2개 뜨거든요. 본문에 광고 1, 광고 2 뜬단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광고가 뜨기 때문에 노출이 되죠. 네.
클라이언트들이 더 많이 모집을 할 수 있죠. 네이버에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네이버 플랫폼을 무료로 주는 거야. 너는 컨텐츠 올려서 너도 좀 돈을 벌어봐. 나도 돈을 벌게. 너 컨텐츠 좋아? 우리가 노출시켜줄게. 너는 좋잖아. 네 걸 노출되니까. 네 거 홍보되니까. 이게 네이버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그분은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게 숙박 창업이었어요. 숙소를 일일이 돈 내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사장님한테 초반에 제가 숙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로 초반에. 그러다 보니 방문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인근의 숙소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내가 가서 찍어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필요하면 어때요? 그분이 요청할 때는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그럼 돈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고만 찍어서 돈을 받기는 그래서 보통은 원고를 찍어서 그분 블로그에 올리지만 사진을 찍어서 한 50장 정도 보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20만 원이에요. 매일매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이죠. 네, 그분은 숙소는 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좋죠. 왜요? 숙소 원가가 기본적으로 5만 원은 되거든요. 5만 원이 뭐예요? 10만 원이 되구나. 10만 원. 청소비까지. 우리가 청소도 인건비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는데 결국 내가 이 사람한테 20만 원을 주는 건데 이 사람은 결국은 그럼 나는 그럼 결국 10만 원밖에 나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왜? 이분은 지금 침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커버 바꿀 필요 없죠. 청소할 필요 없죠. 조식 줄 필요 없죠. BBQ 줄 필요 없죠. 네, 그냥 숙소만 찍는 거죠. 만약에 뭐 BBQ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뭐 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객실을 한 번 더 세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 뭐야, 사업주 입장에서는 결국 나가는 돈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원고 작가를 하려면 초반에 10곳 있죠. 10곳은 제가 좀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드릴게요. 그냥. 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냥 올려드릴게요 하시는 분이 다음에 요청을 해요. 와서 해주시겠어요? 요청할 때는 그때 비용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 비용을 어떻게 측정하시면 돼요? 대표님, 한 명당 70원인데요. 지금 제 블로그에 보는 게 지금 여기 있다. 요 정도 봐요. 여기 보이시죠? 요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네. 일단 10개 전부 다 조회수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인데요. 보통 그러면 이제 컨텐츠 하나 조회가 1당 네이버는 키워드 광고가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은 그냥 3,000명이라고 3,000명이면 한 3, 7, 21, 21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러면 어떠세요, 대표님? 20만 원 정도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대표님한테 그냥 드리고 해당하는 사진을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사진, 대표님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게끔 제가 좀 작업해서 드리면 어떠세요? 여기 올라간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싫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왜요? 그 전에 한번 와서 무료로 올려줬잖아요. 아, 그래? 그럼 왔을 때 그럼 볼게요. 그 사람이 왔어요. 사진 촬영 보통 3시간 하거든요. 3시간 하고 사진 보정 2시간 정도 하겠죠? 자르기 그럼 5시간이에요. 5시간에 20만 원이면 한 시간에 한 4만 원 꼴 되거든요. 돈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네, 돈을 받는 사람은 그냥 2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을 주는 사람은 뭐야, 한 시간에 한 4만 원 정도고 또 왕복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되는 거거든요. 그래,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20만 원을 주고 작업하는데 6시간, 7시간 정도 들고 여기 올라가는데 3,000명? 나쁘지 않네. 20만 원 정도는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만들 때 어떻게 상품 만들어요? 숙소 블로그, 릴스 하나, 쇼츠 하나, 조회수 합 만이요, 만. 조회수 한 만.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조회수 한 만 정도 와요. 그렇게 올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요. 그 마케터에게 한 얼마 정도 비용을 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물이에요. 과제물 퀴즈예요. 네, 그것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한번 우리 조회수 만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1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1기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나 이거 조회수 만만되기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네, 어쨌든 제 컨텐츠를 보고 관심이 있다는 거고 온라인 건물주를 하고 싶어서 댓글을 다신 거고 그런 분들은 의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분들과 조회수 만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 저도 몰라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일기는 이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들어서 감사드리고 네, 퀴즈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공개할게요. 공개. 자, 여기까지입니다.